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좀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228개의 지자체 중에서 89개가 39%가 소멸될 위험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2013년도에 5년 전에 75개였던 것이 5년 만에 89개 6.1%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도 전남이 가장 많이 소멸될 것이다. 22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없어질 것이다. 그 뒤로 전북, 경북, 강원도 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죠?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대통령 직속 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안에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 소멸 가능성 도시의 리스트를 공표하고 국토교통성에서 종합전략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한 데 반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근데 뭐 행안부에서 특별한 대책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아직까지 종합 계획이라고 저희들 뭐 조금 아직은 좀 마련 중입니다만 그 외에 우선 이 지역 내에서 최소한도 거기가 젊은이들이 좀 정착할 여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2030년 앞으로 10여 년 후에는 이렇게 80개 39%가 없어지는데 지금 중앙 정부의 대책은 거의 안일하게도 없다는 것을 지적을 제가 하고요. 지역 발전 정책에 대해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그 중후부처인 행안부에 제가 촉구를 하고요. 지방 재정이 얼마나 어렵냐? 작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한 4조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4조 정도 돼요. 그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41,671명, 2조 230억. 절반이 지금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예요. 1,000만 원 이상 체납 시에는 명단을 공개하게끔 돼 있어요. 문제는 얼마나 정부가 이 징수 대책의 의지가 부족한가 하면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에서 월급 50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사람이 3년 전에 179명에서 작년에 557명으로 한 3배 이상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면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이건 징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행안부가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 특단의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지금 복지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또 공무원 앞으로 증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봐서 앞으로 5년 동안 그러면 지방 재정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되겠는가 뽑아봤더니 최소한 19조 정도 소요될 것이다. 기초연금 뭐 3조 원, 아동수당 3조 원, 장애인연금,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국가가 최소한 보장하는 복지사업만 하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2022년까지 10조 5천억. 그리고 공무원 중원 17만 4천 명 중에서 국가직 공무원 빼고 지방직 공무원만 7만 4천 명. 이 사람들에 대한 향후 5년간 추가 소요액이 8조 4천억. 그래서 이것만 해도 19조. 또 그 외에 국비보조 사업이라고 있어요. 지금 장관님 국비보조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뭐 저도 지금 시장군수 출신입니다만은 자료에 어떤 자료에는 국비보조 사업이 2,000개라고 그러고 작년도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은 960개라고 해요. 1,000개가 넘어요. 예, 한 1,0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자체에서는 국가가 보조를 해주니까 반납하기는 아깝고 우리 지자체에는 별 필요성도 없는데 그냥 울며 계좌번 기록 중앙에서 내려오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매칭 펀드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칭 펀드 비용이 앞으로 5년 동안 추계해 보니까 한 7조 정도 돼요. 필요한 지자체도 있겠지만 불필요한 지자체가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번 행안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제는 국고보조 사업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그 목을 정해서 줄 게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도 어느 정도 성숙이 됐으니까 교부세에다 얹어주든지 해가지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시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그 아까 우리 권은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공무원 징용 문제, 이것도 지금 제가 행안부에다가 국가직 10만 명, 지방직 7만 4천 명에 대해서 이 증원 계획을 내놔봐라, 비용 추계를 한번 내놔봐라 했더니 없어요. 이건 기재부 소관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에다 자료 요구를 하니까 기재부도 없어요. 단지 내년도 2019년도 예산에 6개월분 예산만 17,000명 증원할 것에 대한 인건비 4,097억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다가 한번 이거 17만 4천 명 국가직과 지방직 합한, 그래서 지방직 7만 4천 명에 대한 또 국가직 10만 명에 대한 고급 1호봉으로 계산할 때 얼마나 정도 되냐 하니까 향후 5년간 17조 8천억 추계입니다. 이 중에서 지방직이 7만 4천억, 8조 4천억 이렇게 추계해 왔습니다.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회나 중앙정부 하는 것이. 지금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71군데나 있습니다. 71군데. 거의 3분의 1이에요. 과연 이 7만 4천 명이 지방에 증원됐을 때 지금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7만 4천 명이 내려갔을 때 오늘 아침 어디 신문 보니까 연금까지 감안하면 뭐 90조, 100조 뭐 이렇게. 앞으로 30년 후에는 거의 300조가 들어간다는 또 통계도 있고 지금 뭐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과 지방의 이 지방 재정의 분담 체계를 좀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해서 국가 보조 사업도 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 960개, 뭐 1000여 개 되는 국가 보조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정부가 항시 문재인 정부가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뭐 7대3을 거쳐서 6대4로 하겠다. 이것도 지금 하겠다고 막연하게 발표만 했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고, 국가가 또 최소 보장해야 될 사업, 아까 그 아동수당이라는 기초연금, 이것은 사실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이제 더 이상 부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국가 책임을 좀 강화하고 좀 지역 밀착형 사업은 지방에다 이양할 이것을 우리 김부겸 장관님이 한번 큰 일을 해놓고 한번 나오실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질문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서 국고 보조 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전부 다 매칭 때문에 이게 다 자신들의 무슨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볼 수가 없다는 지적을 앞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적어도 국가가 꼭 책임져야 될 의원님 지적하신 아동수당을 비롯해서 소위 내셔널 미니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그건 국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이른바 재정분권을 하자고 지금 계속 기재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정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지금 좀 진도가 잘 못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5년간 그냥 거칠게 잡아도 약 20조 원이 더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총리실하고 조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까 지방이 스스로 자기들 판단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사업 영역은 보전을 해주면서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국고 보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발목을 묶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켜나갈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